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슈퍼코디의 김현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금융기업 또는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들 여러 가지 금융에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이전과 다른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정책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을 다루면서 과연 저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역할들을 다른 기관들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살짝 궁금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야도 그런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요. 금융기관끼리는 굉장히 많은 함께 딜을 하거나 연계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딜이라고 하는 서로의 이제 계약 관계들과 여러 가지 업무들,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릴 때 그 RM이라고 해서 릴레이션십 매니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삼성 담당 RM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대기업들 현대차 담당 RM이라든지 해서 하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그 프론트에서 서서 활동하는 마케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산업 분야도 영업의 일선에서 뛰는 그런 이제 영업의 마케터들이 있기 마련인데 금융기관에는 특이하게 금융기관끼리의 딜들을 성사시키는 마케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제 증권을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자산운용사를 담당한다거나 보험사를 담당한다거나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금융기관을 접하시거나 아니면 입사해서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기 어렵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지도를 지금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세계 지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가 유럽이고 아시아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지만 아마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한 나라를 따로 떼놓고 본다면은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어느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인지 알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그 대륙에 있어서 문화라든가 기후라든가 지리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죠. 아마 금융기관도 그것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기관들인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린 기관들도 있고 아마 이제 생소하게 처음 보는 기관들도 있으실 텐데요. 한국기관, 이제 중앙은행의 대표적인 중요성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거기에서 특히 통화정책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도 말씀드려서 금통위와 금융위원회 역할들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몇 번 강조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금감원도 있고 각 은행들도 있고 증권사 또는 이제 그 외국계 증권사 또는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은 보험 업무, 은행은 은행 업무, 증권은 증권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각각의 기관들이 또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함께 그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금융시장이라든가 금융제도에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제도를 좀 이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제도라 함은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금융하부구조, 금융하부구조를 이제 가끔은 금융인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함하는 금융에 관련된 총체적인 조직과 규범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역할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다음에 금융하부 구조에 속해 있는 정책기관들은 어떤 것들이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금융을 얘기할 때 자금의 수요자, 공급자 차원에서 이제 가끔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통 자금의 공급자라고 하면 이제 보통 경제 용어로는 흑자 경제 주체라고 해서 우리 일반 이제 가게라든지 그 기업에서 말하는데 보통은 경제에서 이제 구조에서는
가계를 흑자 경제 주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 경제 주체는 기업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이 남는 곳에서 돈이 모자른 곳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데 보통은 기업에 소속돼서 급여를 받지만 그 소득으로 인해서 흑자 경제 주체가 그 돈을 저축하고 그 저축한 돈으로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적자 그 주체인 기업으로 그것을 공급해서 자금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 가운데에 금융시장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그 금융시장 안에서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는데 간접 금융기관이라고도 말하고 또 직접 금융기관이라고 말하고 이 차이가 뭔지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접 연결하느냐 아니면은 그 중간에서 주체가 연결을 중심적인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간접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은행과 보험을 들 수 있고 또는 이제 직접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은 증권회사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지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실 텐데요. 자, 전체 이제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무조정실이 있고요. 그 밑에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금융에 있어서 가장 핵심 정책기관이 금융정책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요. 특히 지금 현재는 이제 은성수 위원장이었는데 이번 그 정부 들어서 최초의 그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은 최종구 위원장님이었고요. 그 바톤을 수출입 은행장님이셨던 은성수 위원장님이 물려받게 되셨고요. 각각의 이제 취임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뭐 포용금융이라든가 아니면 혁신금융이라든가 모험자본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그러한 중심적인 내용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주로 지원할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시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각 신년사들 이제 여러분들 각 은행들의 지원을 하시면은 그 은행에 이제 수장이신 은행장님들의 그 신년사들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신년사를 볼 때는 금융위원회 한번 신년사를 꼭 보시고 더불어서 최근에 다 취임하신 분들이 만큼 취임하면서의 각오가 남달랐을 텐데요. 그럴 때 이제 굵직한 정책들 방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화면에서 중앙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나와 있고요. 국가기관으로는 우체금 예금보험이 있는데 우체금 예금보험기관을 갖고 있는 곳은 이제 특수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가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지주회사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 중심의 지주회사를 이제 소유하고 있고, 특히 4대 시중은행이라든가 굵직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행들은 다 지주회사 소속으로 해서 은행과 증권사라든가 캐피탈 보험사가 다 이렇게 하나로 잘 묶여서서 이제 사업들을 공조하고 있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은행은요,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시중은행, 그다음에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최근에 이제 그 대두가 됐죠. 인터넷 전문은행까지를 제1금융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특수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이제 소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다 제2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 도표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금융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금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금사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창업투자회사 주로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곳들을 이제 사고 팔거나 아니면 그것을 펀드를 만들어서 자산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가는 자산운용사 모두 금융투자회사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가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제 크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구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있습니다. 여신, 수신, 그건 제가 이제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 여신이라는 건 결국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보통 이제 예금을 받지 않고 은행과 달리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는 신용카드사라든가 리스사라든가 할부금융사라든가 신기술 금융사들이 있고, 이제 상호 금융기관으로는 이제 지방 단위의 농축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금융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도권 밖으로 있어서 저희가 금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니까 이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요.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쉽게는 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하고 자산운용사, 사모펀드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운용 중심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아까처럼 이제 그 저축을 하지 않는 그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은행이지만 은행과 같이 예금을 받지만 비은행 기관 같은 것들, 기타 금융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보조기관들이 있는데, 금융보조기관들의 경우는 이제 그 금융 인프라에 속하는 여러 가지 금융의 역할을 도와주고 금융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금융 공기업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도표를 잘 보시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분류표는요, 이제 많은 그 책에서 그 인용이 되고 있는 분류인데, 한국은행 2011년도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게, 이따가 보면 이제 정책금융기관 하나가 정책금융공사, 지금은 이제 사라져서 산업은행에 합병이 됐는데 언급이 잠깐 되어 있고, 일반 은행에서는 인터넷은행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 은행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은행의 한국 지점 등을 말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굳이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한번 분류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과 더불어서 본인이 지원하시는 것들, 그 지원하시는 기관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의 도표 지도를 만드시면서 본인이 어떠한 커리어로 발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은행 같은 경우, 시중은행 같은 경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는 여러 은행들이 있죠. 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중은행, 뭐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그다음에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옆에다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특수은행은 이제 보통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러한 특수은행은 일반적으로 그 시중은행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중은행과 같이 갈 수 없는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금은 수익을 내기 어렵더라도 국민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거나 국민 경제 이바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 이러한 특수은행들을 만들어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데요. 한국산업은행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듯이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때마다의 주요 산업들을 지원하는 것에서 역사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뭐 현재도 검토하시고 과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제조업 중심에서 현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최근 중소기업은행은 그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경제가 튼튼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기조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중소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도 중소기업의 그 지원에 많은 힘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은행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지만 일반 그 중소기업들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가 그 조화롭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 속에서 이제 설립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협과 수협은 어느 다른 나라에도 농협이라든가 수협과 같은 특수 이제 어떤 그 산업 부문을 지원하는 그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을 예전에 언급해 드릴 때 해외의 다른 그 국가의 농협은행,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의 크레딧 아그리콜라든가 그런 은행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외국사에 대해서도 여기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비은행으로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는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은행, 종금사 등이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은행 중심으로 많이 다뤄왔고 증권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요. 미리 한번 이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나중에 아마 강의를 들으실 때 훨씬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제 투자 매매와 중개업을 하는 증권회사라든가 선물회사. 요즘엔 또 증권회사가 선물회사 기능까지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물회사는 지금 현재 4개밖에는 없고요. 주로 증권회사가 모든 역할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투자 매매가 있고 중개업에 있는데 보통 이제 투자 매매를 딜러라고 하고 딜러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개업을 브로커리지라고 합니다. 근데 투자 매매라는 딜러는 사고 팔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개업은 브로커리지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증권사는 과거는 브로커리지 업무 주로 업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중개업보다는 투자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수익 면에서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크지만 수익도 큽니다. 그래서 한국형 투자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굉장히 이제 자본금 확충에도 애쓰고 투자은행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투자은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투자은행이 어디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일반 시중은행은 이제 커머셜 뱅크라고 해서 영어 용어로 일반 시중은행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은행을 생각하시면 되지만 증권사들이 보통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투자은행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집합투자업자라는 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는 자산운용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는 보통 이제 주식을 주로 매매해서 운용하는 주식으로 펀드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주식 운용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채권 중심으로 운영하는 채권 운용부가 있고요. 이것을 혼합한 형태로도 팔고 또는 요즘에 이제 가장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해서 실물 투자에 관련된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그래서 요즘 자산 운용사에서 가장 이제 핫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뭐 투자 일임이라든가 자문업자들이 있고 신탁업자들이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자산운용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부동산도 간접 투자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도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산운용사는 처음부터 경력사원을 뽑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고요. 주로 증권사나 은행 일부 이제 투자 업무들을 하다가 자산운용사로 나중에 이제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한 펀드 상품들을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직접 영업을 하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금융 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아마 발전하게 될 분야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사회에서 아주 공적 기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와 우체국보험 공제기관들이 있는데요. 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저축성 기능이 많고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로 이루어지고 저축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자산 운용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만큼 채권 중심으로 운영을 하거나 특히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도시 같은 데 보면은
그 생명보험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건물들 그런 데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쉽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투자로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계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화재 쪽을 다루고 있는 뭐 현대해상이라든가 삼성화재라든가 하나손해보험이라든가 모두 다 손해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손해보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재보험사라는 게 있는데 재보험사라는 것은 보험사, 일반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을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험을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재보험사는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보험사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기업에 가시면 이제 보증보험을 이제 보증서를 떼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아마 이제 보증 그런 회사의 이제 보험 회사를 접하시게 될 텐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공제 같은 경우는 가끔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수한 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타 금융기관은 이제 금융지주회사에서 은행 중심의 지주가 있고 비은행 중심의 이제 지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형 은행 중심으로 금융지주가 발달을 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주회사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라고 꼽는다면은 은행과 증권사, 캐피탈사 각각의 영업을 해야 될 대상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나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류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이런 데 있어서 은행이 영업을 나갔는데 은행에서 인수할 수 없는, 지금 인수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통 자기 자사의 지주사 내로 같이 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넘기거나 공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는 이제 그러한 편리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신 전문 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 리스 회사라든지 카드 회사, 할부 금융 회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자동차를 이제 사시면은 구매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할부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 차 회사에서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할부 금융사를 이제 끌어들여서 같이 하게 되는 거라서 자동차 영업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할 때 영업 직원들이 이런 할부 금융과 굉장히 공조해서 영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부 금융에서 일을 하게 된다 하면은 자동차 회사의 영업 판매 사원들하고 어떻게 공조를 해야 하는가 또는 이제 자동차 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할부 금융사들과 어떻게 연계를 하는가가 여러분들 영업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면접을 볼 때나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벤처 캐피탈 회사, 특히 요즘에 벤처 캐피탈 회사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또 그만큼 신기술이라든가 첨단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이런 투자도 국가에서 특히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 자본 육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라든지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투자공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금융공사를 지금 산업은행에 이제 편입이 됐고요.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이전에 말씀드린 제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사들이 잘 금융시장에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서 만약에 이제 국민들의 주택 보급을 위해서 정책자금 지원으로 얼마를 이제 할당을 했다, 뭐 몇 조를 할당을 했다 하면은 정책금융공사로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행하고 공조를 해서 은행이 직접 이 자금을 다루고 대출을 해주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입사를 해서 만약에 개인금융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주택금융공사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러한 국민을 위한 주택 자금이 할당이 됐다라는 것에 굉장히 귀 기울이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면접 때라든가 자소서에 어떻게 영업을 하겠다는 영업 방향을 제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지는 시간으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 최근에 가장 뉴스를 장식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사태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가 이제 긴급 자원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경제에 큰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담당자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어떠한 정책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도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 자료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마침 이제 금융위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보도 자료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여기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이 이 보도 자료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순서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은 일자리 위기 상황 및 대책 기본 방향이라고 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을 담당을 했고요. 특히나 이게 경제에 관한 자금 지원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에 대한 중요한 만큼 고용노동부도 여기에 함께 관여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으로서 이제 자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그 내용이 디테일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10명 중 9명은 금융교육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그 각 나라에서 금융교육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투자가 어떻고 투기가 어떻고 하는 금융상품 어떻고 하는 이런 데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이 아니어도 그러한 금융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밑바닥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선진국에서는 이제 금융교육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많은 실습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해 보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실태를 이제 그 조사해서 나온 건데 10명 중 9명은 금융교육을 못 받았다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은행이 지금 이제 각 은행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은행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이 채용을 지금 못하고 있거나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을 뽑기는 뽑아야겠는데 어떻게 할지 이제 발표를 한 것이 전문 부문을 먼저 수시 채용을 도입하겠다 하고 본격적인 공채는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좀 마음은 좀 답답하고 그러시겠지만 시간을 좀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요. 시간을 벌었다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기도가 우선은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만큼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도 먼저 채용을 실시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으로 해서 22개 공공기관이 통합해서 함께 인력을 좀 채용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이건 좀 기쁜 뉴스고요.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금융의 지도에 대해서 한번 금융기관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